500만 원. 일주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12살 소년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아버지를 잃고 이제 동생까지. 컴퓨터 부팅음이 들린다. 불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 있다고. 소년이 마우스를 잡는다. 12살 소년이 선택해야 했던 것. 범죄냐, 죽음이냐. 두 세계의 소년. 서울 외과. 폐업한 상가들이 어둠 속에 널브러져 있다. 밤 11시 30분. 다시 시작이다.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 배운 시언어. 집에 와서는 깊은 밤마다 혼자 파고든다. 누구도 모를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춘다. 엄마는 몰라요. 내가 밤새 뭘 하는지. 서준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가. 엄마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난 알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대학 합격장이 아니야. 학교에서 윤서준은 달라 보인다. 평범한 6학년 남자아이. 조용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아이. 학교 복도에서 만나는 그는 그저 그런 학생이다. 선생님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친구들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교실에서 그는 공기처럼 존재한다. 윤서준, 수학 문제 풀어볼래? 네. 정답을 말한다.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놀라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밤의 온라인 커뮤니티. 코더24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소년. 거기서는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한다. 대신 그를 능력으로 평가한다. 온라인 사용자들의 댓글. 코더24님, 이 코드 리뷰해 주시겠어요? 코더24님 진짜 대단한데? 이 함수 구조 보세요. 상급 수준이잖아. 서준의 아이디 코드 24 댓글. 초보자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존경받는다. 온라인에서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외모도, 형편도, 오직 능력만 중요하다. 그리고 난 거기서 자신감이 있다. 아픈 동생 하준. 옆방에서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8살 윤하준이가 누워있다. 희귀난치병. 지속적인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병. 하준의 하루는 반복적이다.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집에 온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또 병원에 간다.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간호사의 차가운 손. 반복되는 고통. 서준은 그 모든 것을 봐왔다. 오빠, 이게 언제까지 아프는 거야? 하준이가 묻는다. 그 질문에 서준은 항상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답하면 자신도 힘들어지니까다. 대신 거짓말을 한다. 곧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하지만 서준이 의사 선생님에게서 들은 건 다르다. 치료는 평생 필요합니다. 비용은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서준은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 저장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다. 우주비행사 피규어. 하준의 손에는 항상 낡은 우주비행사 피규어가 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줬는지 알 수 없는 그것. 하지만 하준은 그것을 손에 쥐고 산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침대에서도. 그것은 하준의 유일한 위로다. 형, 우주에 가면 돈이 많아? 하준이가 피규어를 들며 묻는다. 서준이 부드럽게 대답한다. 응. 우주에 가면 돈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응. 절대 아프지 않아. 우주에서는. 그럼 형도 우주에 가고 싶어?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응. 형도 우주에 가고 싶어. 거짓말이다. 하지만 서준이는 아무도 이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기를 바란다. 병원비 독촉장. 어느 날 밤, 서준은 우연히 하준의 침대 옆 의자에 떨어진 종이를 본다.
종이를 집어든다. 봉투를 연다. 병원비 독촉장이다.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진료비 500만 원은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입금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에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500만 원. 그 숫자가 서준의 머리에 박힌다. 엄마에게 들었던 말들이 떠오른다. 서준아,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가족한테 번다는 건 엄마 간호 수입뿐이야. 달에 200만 원이 되나 안 되나 할 때. 하지만 하준이의 치료비만 이미 300만 원이야. 수학은 간단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밤 늦게 엄마가 하준의 방에 들어온다. 서준이 문 밖에서 바라본다. 하준아, 안 아파? 엄마 옆에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다. 그리고 슬프다. 침대 옆에서 엄마가 하준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조용하게 운다. 서준이 그것을 본다. 그것을 보는 서준도 함께 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서준은 그날 밤 더 이상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고속도로를 바라본다. 끝없이 흘러가는 차량들.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행복할까? 그때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악몽을 본 것 같다. 형 어디야? 서준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여기. 형 여기야. 하준이가 서준을 찾는다. 눈을 비빈다. 꿈 봤어. 형이. 안 보이는 꿈. 서준이 하준을 안는다. 형은 여기야. 항상 여기 있어. 하준이 진정된다. 약속? 약속이야. 서준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준다. 그 순간 서준의 마음 어딘가가 결정된다. 불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대신 자신을 파멸시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준에게 부끄러운 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준은 컴퓨터로 돌아간다. 메시지를 삭제한다. 차단한다. 대신 다른 것을 검색한다. 야간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 긴급위기.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날 아침. 하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서준아. 서준아. 엄마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하준이가 숨을 못 쉬어. 119가 불려진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린다. 병원으로 간다. 응급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폐렴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소 500만 원. 일주일 안에. 엄마가 무너진다. 어떻게? 일주일에 500만 원을. 서준이 그 장면을 본다. 엄마의 절망.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병상의 하준이. 일주일 안에 500만 원. 선택의 순간. 서준은 입원실 앞에 복도에서 멈춘다. 왼쪽으로는 컴퓨터실. 오른쪽으로는 병원. 앞으로는 미래. 뒤로는 어제. 선택지는 두 개다. 정직함과 형의 죽음. 범죄와 형의 생명. 12살 소녀는 그 앞에서 멈춘다.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 안에 500만 원을 벌려는 소년의 여정. 그 과정에서 발견할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할 진정한 성장. 그것은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어린 가장의 현실 노동. 밤의 택배센터에서 택배 한 상자당 500원. 1만 상자를 내려야 하는 절망적인 계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 일주일. 서준에게 남겨진 시간이 딱 일주일이었다. 하준의 수술 날짜는 정해졌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폐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500만 원. 서준은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본다. 큰 글씨로. 다시 지운다.
써도 지워도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엄마는 병원 복도에서 계속 울고 있다. 서준은 엄마의 울음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다. 형은 무너질 수 없다. 그날 밤 서준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빠른 돈벌이. 일주일 안에 500만 원. 화면 앞에서 서준의 손가락이 떨린다. 결과는 하나도 희망적이지 않다. 일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일주일에 50만 원도 벌기 힘들다. 1만 원짜리 지폐가 50개 필요하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서준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친구들이 하는 말. 야간 택배 상하차. 나이 안 본대. 얼마나 줘? 한 상자에 500원. 500원. 한 상자당 500원. 500만 원을 벌려면 계산기를 켠다. 500만 원 500원 1만 상자. 1만 상자를 밤새 들어야 한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서준은 그 숫자를 본다. 1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해야 한다. 다음 날 새벽 4시. 서준은 처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 서울 외곽의 물류센터. 밤이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센터는 활발하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상자들. 일하는 남자들의 외침. 이 새끼. 또 왔네. 택배사 사장이 서준을 본다. 나이 많은 사람. 50대 정도. 얼굴은 검고 목소리는 크다. 이름. 윤준호입니다. 나이. 서준은 숨을 쉰다. 18입니다. 사장은 웃는다. 그렇지. 모두 그 나이더라. 그 순간 서준은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 밤샘 상하차. 한 상자당 500원. 불평하면 그만.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500원이라는 최저의 돈도. 자신을 속여가며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첫날 밤. 서준은 상자를 나르기 시작한다.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손에 물집이 생긴다. 등이 아프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반복한다.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밤새 반복한다. 새벽 6시. 서준은 이제 움직일 수 없다. 한 상자를 더 들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사장이 본다. 벌써? 정신 차려. 서준은 다시 일어난다. 닷새째. 서준의 몸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 손가락의 물집은 터졌다. 등은 빨간색이다. 밤샘이 계속되면서 눈도 감길 듯하다. 하지만 서준은 계속한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다. 학교 숙박 프로그램 있어. 3박 4일. 엄마는 의심하지 않는다. 엄마는 하준의 상태로만 신경 쓸 여유가 있다. 7째 날. 서준은 마지막 날을 샌다. 한 주간 모은 돈을 세어본다. 상자 140개. 70만 원. 목표는 500만 원. 430만 원이 모자란다. 서준은 그 숫자를 본다. 430만 원. 그것은 아직도 불가능한 숫자다. 병원. 서준은 의사 앞에 선다. 당신이? 의사는 서준을 모른다. 저는 하준이의 형입니다. 그렇군요. 보호자. 네. 돈을 모았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꺼낸다. 70만 원. 의사는 그것을 본다. 그리고 한숨을 쉰다. 이것만으로는. 나머지는 앞으로 모으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흔들린다. 수술은 늦춰질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그날 밤. 서준은 다시 택배센터로 간다. 오늘도. 사장이 놀란다. 네.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 녀석. 미쳤나? 서준은 밤을 샌다.
또다시, 또다시. 하지만 상자 140개는 벌 수 없다.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새벽 3시. 서준은 쓰러진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병원 로비에서 깨어난다. 누가 자신을 옮겨놨을까? 택배사 사장이었다. 서준 앞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다. 50만 원. 어제 야간 추가 상여금. 사장의 쪽지가 붙어 있다. 70만 원, 50만 원, 120만 원. 여전히 380만 원이 모자란다. 수술실 앞. 엄마는 눈물을 흘린다. 서준아, 미안해. 엄마, 괜찮아. 서준은 엄마를 안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하고 있다. 380만 원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제 시간이 없다. 의사 앞. 서준은 의사를 본다. 정말로 방법이 없나요? 의사는 생각한다. 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의사는 놀란다. 12살이 돈을 모으고 있단 말인가? 네. 의사는 한순간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컴퓨터를 켠다. 너의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뭔가를 입력한다. 우리 병원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뭐라고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경우 병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서준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로요? 네. 당신이 모은 120만 원과 병원 지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 4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부족한 80만 원은 당신이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연체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수술실. 하준이는 의사에게 이끌려간다. 서준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린다. 4시간, 5시간, 6시간.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마침내 의사가 나온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진다. 처음으로 통곡한다. 일주일 후 하준이는 깨어난다. 형, 여기는 병원이야. 하지만 이제 나을 거야. 하준이의 눈빛이 살아난다. 진짜? 진짜야. 서준은 하준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이 따뜻하다. 살아있다. 밤. 서준은 다시 집에 온다. 엄마는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 있다. 서준은 컴퓨터를 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한다. 코더24의 새로운 글.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과외를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과 물리. 시간당 1만 5천 원. 그 아래에는 평가들이 쌓인다. 오, 이 사람 다시 왔네. 뭔가 강해 보이네. 과외 신청합니다. 서준은 그 평가들을 본다. 한 주간의 밤샘 택배일. 한 주간의 절망. 한 주간의 투쟁. 그 모든 것이 하준의 생명으로 돌아왔다. 서준은 이제 안다. 돈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돈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며칠 후 하준이는 퇴원한다. 집으로 온다. 형, 우주에는 안 가? 서준이 하준의 머리를 쓸어준다. 응. 우리는 여기서 함께하자. 약속? 약속이야. 밤. 서준은 다시 일을 시작한다. 온라인 과외, 택배, 학교. 모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형제의 생명, 가족의 미래. 작은 방에서, 작은 책상에서 12살 소녀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린다. 밤을 샌다. 일을 한다. 살아간다. 하준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 서준은 처음으로 쉬었다. 3일 연속 쉬었다. 학교도 안 갔다. 병원 외출증이 있었다. 하준이를 돌봐야 하니까. 선생님도 받아줬다. 집.
좁고 낡은 원룸. 하지만 서준에게는 그 공간이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하준이가 거기 있었으니까. 형, 이제 나 안 아파? 하준이가 계속 묻는다. 응, 이제 안 아파. 의사 선생님이 모두 고쳤어. 약도 안 먹어? 약은 조금씩 먹어야 해. 하지만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 하준이의 얼굴이 밝아진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아팠던 아이에게 건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서준은 안다. 엄마는 여전히 병원에서 하준을 돌본다. 밤에만 집에 온다. 서준아, 엄마는 계속 미안해한다. 엄마, 괜찮아. 우리 모두 살아났어. 그럼 남은 80만 원은 천천히 벌면 돼. 시간 있잖아. 서준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남은 80만 원. 그것도 빚이다. 병원에 진 빚. 일주일 후. 서준은 다시 일을 시작한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온라인 과외. 택배는 주말에만. 균형을 맞춘다. 온라인 과외는 생각보다 잘 된다. 학생 3명이 등록했다. 시간당 1만 5천 원. 일주일에 15시간이면 22만 5천 원. 매달 90만 원. 그럼 남은 80만 원은 11개월이면 충분하다. 계산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주 후. 학교에서 일어난 일. 친구가 서준을 불렀다. 서준아, 넌 요새 뭐 해? 학교에만 와. 방과 후 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과외를 해. 과외? 누구 과외? 온라인으로. 학생들한테. 친구는 놀란 얼굴을 한다. 12살이 과외를? 그 순간 서준은 자신과 친구의 차이를 본다. 친구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부모님이 시켜서. 서준은 친구를 위해 과외를 하고 있었다. 정반대였다. 병원. 하준이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의사는 말한다. 이 속도면 2개월 후에는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정상 생활.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준은 한 번 더 느낀다. 집에서. 서준은 한 가지 일을 한다. 이제 택배에서 더 이상 벌 수 없으니까. 오래된 물건들을 팔기로 한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오디오, 시계, 책들. 서준은 아버지를 팔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날 밤. 서준은 하준의 방을 정리한다. 하준이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침대 아래를 정리한다. 낡은 우주 비행사 피규어. 서준은 그것을 집어든다. 얼마나 낡았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준이가 손에 쥐고 있던 그것.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것. 서준은 피규어를 유심히 본다. 밑면을 본다. 글씨가 있다. 작은 글씨. 신한은행 110-356- 계좌번호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하준이 치료비. 아빠가. 서준의 손이 떨린다. 아버지. 작년에 트럭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피규어에 글씨를 새겨놨다. 그 아버지가 계좌번호를 남겨놨다. 하준이 치료비. 아빠가. 그것은 무엇인가? 약속인가? 서준은 그 글씨를 다시 본다. 분명하다. 110-356. 그 뒤에 숫자는 벗겨졌다. 시간이 오래되면서. 하지만 처음 자리는 남아있다. 서준은 결정한다. 이 계좌를 찾아야 한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아버지가 남긴 희망. 그것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서준은 은행으로 간다. 신한은행. 저기. 110-356으로 시작하는 계좌를 찾고 싶은데요. 은행원은 묻는다. 이름이? 윤. 아버지 이름은 윤종희입니다. 은행원은 컴퓨터를 본다. 성함은?
윤서준입니다. 상속인이신가요? 아, 네. 계좌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검색한다. 시간이 지난다. 윤종의 고객님, 이 계좌 맞나요? 화면에 나타난 계좌. 110-356-.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은행원은 더 검색한다. 이 계좌는 현재 비활성 상태네요.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니까. 그럼 통장은? 카드와 통장은 은행에 보관 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속인이면 통장을 찾을 수 있어요. 상속. 그 말이 서준의 가슴을 친다. 아버지의 유산. 서준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아버지 계좌가 있었대. 엄마는 놀란다. 뭐? 은행에 가봤는데 110-356으로 시작하는 계좌가 있대.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 계좌. 엄마가 알아? 엄마는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멍하니 선다. 아, 응. 아버지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줬어? 하준이 치료비라고. 혹시 모르니까 따로 모아놨다고.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하준이의 병을. 그리고 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준은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간다. 상속 서류를 준비했다. 사망 진단서, 호적 등본, 모든 것을 갖췄다. 이것이 계좌입니다. 은행원은 출금을 해준다. 380만 원. 서준과 엄마는 그 숫자를 본다. 절대 말이 안 된다. 3일 전에 서준은 병원비 120만 원을 냈다. 그리고 병원이 300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420만 원이 필요했다. 서준이 버는 것은 부족했다. 80만 원이 남았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유산은 정확히 380만 원. 120만 원, 380만 원, 500만 원. 정확히. 수술비에 필요한 그 금액. 엄마는 울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엄마의 눈물이 계속된다. 서준도 이제야 깨닫는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버지가 하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집으로 돌아온다. 통장을 들고 380만 원이 적혀 있는 통장. 서준은 그것을 본다. 오랫동안. 형, 뭐 해? 하준이가 묻는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거 있었어. 뭐? 하준이가 나을 수 있게. 하준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형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더 가볍다. 더 밝다. 그 이후 삶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엄마는 더 이상 간호사 일만 할 필요가 없다.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서준은 여전히 온라인 과외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함이 아니다. 하준이의 미래를 위함이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한다. 친구들과도 다시 만난다. 하지만 서준은 다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너무 성숙해졌다. 하지만 서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단지 잘한 것일 뿐이라고. 책임감과 함께 잘한 것일 뿐이라고. 3개월 후, 하준이는 완전히 회복한다. 학교에 다시 다닌다. 8살 또래의 아이처럼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간다. 형, 학교 재미있어? 하준이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건강한 목소리. 희망의 목소리. 그 밤, 서준은 다시 컴퓨터를 켠다. 하지만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다. 대신 일기를 쓴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준이는 이제 건강합니다. 엄마도 다시 웃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저장한다. 파일명 아버지에게. 새벽.
서준은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서준은 더 이상 그것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곳이 자신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으니까. 반년이 지났다. 하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웃는다. 건강한 웃음, 정상적인 일상. 그런 것들이 서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서준은 그 웃음만 봐도 행복하다. 학교. 서준은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 너 왜 이제야 들어와? 동아리 친구가 묻는다. 바빴어. 뭘 바빴는데? 서준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컴퓨터를 켠다. 코드를 작성한다.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이 춤춘다. 다른 친구들은 감탄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고급 수준이네. 서준은 그들을 가르친다. 처음으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공유한다. 집. 엄마는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다. 더 좋은 일을 찾았다. 사무직. 정규직. 월급이 더 좋다. 서준아, 고마워. 엄마는 계속 그 말을 반복한다. 뭐가?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너 때문에. 서준은 엄마의 말을 받아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준이와의 일상. 형, 나 학교에서 과학상을 받았어. 하준이가 뛸 듯이 들어온다. 정말? 뭐 했는데? 식물 재배. 우리 모둠이 제일 잘했대. 서준은 하준을 안는다. 이런 순간들. 아무도 내놓지 않는 일상. 그것이 서준이 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다. 불안감, 감사함, 그리고 계속되는 의문.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하준이가 아플 거라고. 그리고 정확히 그 금액을 남겼을까? 학교의 문제. 서준은 좋은 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동아리에서도 잘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다. 서준이, 너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 영재교육원. 뭐라고요? 내 능력은 보통이 아니야. 코딩 분야에서. 신청해 볼래? 서준은 고민한다. 영재교육원이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온라인 과외는? 아버지의 유산은 거의 다 써버렸다. 엄마의 월급도 충분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 진지하게.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 코더? 프로그래머? 개발자? 아니면 그냥 형으로서 살아가는 건? 컴퓨터를 켠다. 온라인 커뮤니티. 코더24의 프로필을 본다. 아직도 과외 신청이 들어온다. 한 달에 4-5명. 시간당 15,000원. 월 50만 원. 충분하다. 충분하지만 그 밤 서준은 결정한다. 영재교육원에 간다. 그리고 동시에 일도 계속한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배운다. 배우면서 일한다. 그것이 서준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1년이 더 지난다. 서준은 이제 13살이다. 하준이는 9살. 둘 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집을 본다. 그것이 형의 책임이다. 밥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일상을 관리한다. 그리고 밤에는 컴퓨터를 켠다. 공부도 하고 과외도 하고 코딩도 한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서준이, 넌 정말 특별해. 미래가 밝아. 서준은 웃는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한다. 미래. 미래는 내일도 하준이를 돌봐야 한다는 뜻인가? 내일도 밤을 새워야 한다는 뜻인가? 내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인가?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하준의 웃음을 만들었으니까.
그해 여름, 영재교육원의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있다. 서준의 팀이 발표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 보조 프로그램. 코드는 서준이 작성했다. 아이디어는 팀원들이 냈다. 하지만 실현한 것은 서준이다. 발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심사위원들. 그 중에 서준의 엄마도 있다. 하준이도 있다. 서준이 발표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메모한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개인 맞춤형입니다. 각 학생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이건 누가 개발했나요? 저와 제 팀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다. 박수가 터진다. 서준은 그 박수를 들으면서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누군가 도움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그것이 충분하다. 결과. 서준의 팀이 1등상을 받았다. 상금은 500만 원. 서준의 몫은 250만 원. 뉴스에도 나간다. 13살 천재 개발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하지만 뉴스의 사진에는 서준의 피로한 얼굴이 나온다. 밤샘의 자국이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봤을 것이다. 천재의 대가라고.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다. 그것은 천재가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형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그 돈으로 서준은 뭘 했을까? 첫 번째는 엄마에게 줬다. 이거 가져. 저축해. 두 번째는 학교에 기부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교들을 위해. 세 번째는 하준이를 데려갔다. 좋은 음식점에. 형, 이거 비싼 거야? 응. 근데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비싼 건 괜찮아. 하준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형의 웃음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더 밝다. 더 가볍다. 몇 달 후.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서준의 이름이 붙는다. 윤서준 개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누군가는 서준을 찾기 시작한다. 기업들, 교육청, 언론. 모두가 서준을 원한다. 13살의 그 아이를 말이다. 하지만 서준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밤에 컴퓨터를 켠다. 여전히 과외를 한다. 여전히 하준을 돌본다. 여전히 책임감을 느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이, 너 대학을 생각해봤니? 아직요. 너 같은 아이는 빨리 입학할 수 있어. 특례 입학이라고. 대학이요? 응. 지금부터 준비하면 14살에 입학할 수도 있어. 서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난다. 14살의 대학?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전히 형이니까. 하준이를 돌봐야 하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괜찮아요. 왜? 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서준을 본다. 그 아이의 눈. 13살이라고 보기 힘든 그 눈. 깊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눈. 그 밤. 서준은 하준과 함께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가 보인다. 끝없이 흐르는 차량들. 형, 저기 어디 가는 거야? 모르지. 아마 어디로든. 형도 어딘가 가고 싶어? 서준은 생각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 1년 전까지는 우주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형은 여기가 좋아. 진짜? 진짜. 하준이가 있잖아. 하준이는 웃는다. 그리고 또 다른 밤. 서준은 컴퓨터를 켠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은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단지 누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다른 어린 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형제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 코더24의 새로운 글. 무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내려받기는 무료입니다.
리플들이 달린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당신 누구세요? 서준은 그것들을 본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다. 밤을 샌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서준은 이제 13살이다. 나이는 13살이지만 경험은 훨씬 많다. 책임감으로 가득 찬 어른의 경험이다. 하지만 서준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하준의 웃음을 만들었고 하준의 웃음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간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 두 형제가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 서준은 평온함을 느낀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3년이 더 흘렀다. 서준은 이제 16살이다. 하준이는 12살. 많은 것들이 변했다. 고등학교. 서준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례 입학을 거절했으니까. 학교에서도 특별하다. 저 아이, 그 개발자 맞아?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서준은 특별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평범하려고. 친구들 사이에서. 하지만 밤은 다르다. 밤이 되면 서준은 다시 개발자가 된다.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무료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의 1000개 학교에서 사용된다. 뉴스에도 난다. 16살 개발자 사회공헌. 하지만 서준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뉴스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은 밤샘이고 피로이고 그리고 책임감이다. 학교 친구들. 서준아, 넌 미래가 밝겠다. 그 말을 이제 질렸다. 나 미래? 미래는 내일이야. 뭐가? 내일도 과외해야 하고, 내일도 프로젝트 진행해야 하고, 내일도 하준이 돌봐야 하고. 친구들은 웃는다. 농담하네. 하지만 서준은 진심이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미안해. 그 말을 더 이상 안 한다. 왜냐하면 엄마도 알기 때문이다. 서준이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책임을 졌다는 것을. 대신 엄마는 말한다. 서준아, 너 진짜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이 서준을 계속 붙잡아둔다. 하준이는 이제 더 이상 형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건강하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도 많고 장래도 생각한다. 형, 나 나중에 뭐 될 것 같아? 뭐? 모르겠어. 형처럼 뭔가 특별한 거 있고 싶어. 서준은 웃는다. 하준이는 이미 특별해.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하준이는 형의 그 말을 믿는다. 5년 전 그날. 아버지의 돈을 받던 날이 떠오른다. 380만 원.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자신이 해온 것들이 바꿨다. 그때까지 자신이 보인 책임감이 바꿨다. 어느 날 밤, 서준은 우주 비행사 피규어를 다시 찾는다. 오랜만에. 어디 뒀을까? 책장 뒤. 낡은 상자 속. 여전히 그대로다. 글씨도 그대로. 신한은행 110-356. 서준은 그것을 들고 한순간 시간이 멈춘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간다. 목소리도 잊어간다. 하지만 그 책임감은 잊을 수 없다. 아버지가 남긴 책임감.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일기를 쓴다. 아버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16살입니다. 하준이는 12살이고 건강합니다. 엄마도 행복합니다. 글을 계속 쓴다. 아버지가 남긴 계좌에서 찾은 380만 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책임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이 되어라. 책임감을 가져라. 뒤처지지 마라.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글을 마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학교에 간다. 평범한 날처럼. 하지만 무언가가 다르다. 표정이, 눈빛이. 어쩌면 이제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컴퓨터 동아리. 서준아, 신청 들어온 거 봤어? 뭐? 회사에서. 너한테 인턴십 제안했어. 16살인데. 서준은 그 제안을 본다. 큰 회사다. 기술 회사다. 연봉도 나와 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는다. 사양할 것 같아. 왜? 학교 다닐 거고 하준이도 돌봐야 하고 프로젝트도 계속하고. 그래도 경력이. 난 경력이 필요 없어. 난 그냥 형이면 돼. 저녁.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서준아, 들었어? 회사에서 연락했대? 응, 엄마. 사양했어. 뭐? 왜?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엄마는 서준을 본다. 16살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본다. 엄마는 눈물을 흘린다. 우리 서준이. 정말. 말을 마치지 못한다. 대학 시험. 서준은 컴퓨터 공학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1년 더 준비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하준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이 있어야 하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 형으로서의 책임감. 어느 날 학교 상담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이,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대학 갈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여요. 선생님은 웃는다. 넌 충분히 봤잖아. 지금까지. 서준은 그 말을 생각해 본다. 충분히 봤나? 자신의 앞을? 아니다. 자신은 항상 하준의 앞만 봤다. 하준이가 건강해지는 것. 하준이가 행복하는 것. 그 밤. 서준은 컴퓨터를 켠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것은 또 다른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처음으로. 나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는 간단하다.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 일주일 동안 택배 일에서 70만 원 번 것. 병원에서 무료 프로그램 제공받은 것.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낸 것.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 받은 것.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다. 자신이 뭘 배웠는지, 뭘 잃었는지, 뭘 얻었는지. 결론은 간단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것이다.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 2주 후. 그 프로젝트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다. 제목, 나는 왜 행복한가? 16살의 답변. 내용은 간단하지만 깊다. 자신의 여정, 자신의 책임감, 자신의 선택들. 댓글들이 달린다. 정말 대단해요. 이게 16살이 쓴 글이 맞아? 당신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서준이 주목한 댓글은 다른 것이었다. 저도 어린 가장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글을 보니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서준은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온라인으로. 넌 어떤 상황이야? 저도. 동생이 아파서요. 치료비가 많고. 그 이후 서준은 온라인에서 작은 멘토링을 시작한다. 어린 가장들을 위한 비공개 커뮤니티. 돈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줘야 한다. 한 개월 후. 그 커뮤니티에는 50명이 들어와 있다. 모두 어린 가장들. 모두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서준은 그들에게 말한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대입 시험.
서준은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한다. 당연한 결과처럼. 대학도 서울의 좋은 대학이다. 등록금도 문제 없다. 국가 장학금, 학교 장학금, 그리고 자신의 저축. 축하 파티. 엄마와 하준이가 준비했다. 축하해, 형. 하준이가 외친다. 엄마는 눈물을 흘린다. 우리 서준이. 정말 잘했어. 정말. 서준은 둘을 안는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 맞다는 것. 대학 1학년. 서준은 여전히 낮에는 공부한다. 밤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하준을 본다. 엄마가 일할 때 변하지 않은 일과. 하지만 이제는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을 성장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밤, 서준은 다시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 여전히 차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제 서준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을 만들었으니까. 책임감 있는 형으로. 하준이가 잔다. 옆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하준이. 건강한 하준이. 행복한 하준이. 서준은 일어난다. 컴퓨터를 켠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밤샘.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10년 후. 서준은 25살이다. 유명한 개발자가 되어 있다.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는 형이다. 하준의 형.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됐다. 책임감. 형으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어린 가장의 완성이다. 아니, 어쩌면 어른이 되는 것이다. 책임감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복잡할지라도 결국 삶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저희도 멀리서 응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실버로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